미국에서 지금 성인 3명 중 1명이 붙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가격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면 여러분은 이 얘기를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크립토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각도로는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XRP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 정치와 한국 개인 투자자 사이의 정보 격차 얘기입니다. 왜 트럼프가 지금 크립토 흐름에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을 한국 제도권 매체가 거의 안 다루고 있는지, 오늘 이 2개 질문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얘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XRP 가격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크립토 시장이 정치 자원으로 변환되는 과정의 문제예요. 미국 성인의 약 30% 가까이가 크립토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크립토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 곡선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3개 층으로 갑니다. 첫 번째 층, XRP가 왜 시장에서 구조적 상승이라고 불리는지. 두 번째 층, 그 구조 뒤에서 트럼프가 뭘 계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층, 왜 한국만 이 그림을 놓치고 있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는지. 솔직히 크립토 사이클론 매번 온다고 했다가 안 왔잖아요. 양치기 소년 얘기죠. 근데 이번엔 늑대가 정치 시간표를 달고 오고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표면부터 봅니다. 먼저 시장 한쪽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 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RP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규제 리스크가 다른 크립토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리돼가는 방향이라는 해석, 미국 크립토 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 그리고 기관 자금이 붙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전망, 이런 게 겹치면서 시장에서 XRP의 구조적 상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제 리스크가 정리돼가는 방향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왜 나오냐? XRP는 몇 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을 겪었어요. 이 소송에서 시장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는 게 시장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크립토 자산 대비 규제 리스크의 상단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해석이 도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시장 시각이지 판결의 최종 성격에 대한 단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는 최소 $5 선까지는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여러분한테 목표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숫자가 시장에서 왜 회자되는지 그 심리를 짚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성인 인구 중에 크립토를 실제로 만져본 사람이 30% 근처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30%. 이 숫자, 미국 대선판에서 스윙 스테이트를 가를 수 있는 유권자 규모거든요. 크립토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정치 변수인 겁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 그 구조가 정확히 뭔지 이 말이 이상하게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이 구조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뜯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는 시장에서 구조적 상승 논리가 인정받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우호 정책이 이걸 뒷받침하고 그래서 시장이 $5라는 숫자를 편하게 얘기하는 상황.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딱 다들 놓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방금 트럼프의 우호 정책이 시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맞나요? 정말 시장이 정책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순서 하나 바꾸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코미디 같아 보이시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치가 시장을 만드는 순간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벌고 왜 잃는지도 모른 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미국 정치 역사에서 자산시장이 대통령 재선 시나리오하고 붙었던 순간들 여러 번 있어요. 주식시장 랠리가 재선 캠페인의 배경 음악처럼 깔린 적도 있고 부동산 정책 하나가 대선판을 흔든 적도 있고 다만 이번엔 그 대상이 크립토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크립토라는 게 한국 정보시장이 이 그림을 유독 못 따라잡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이 규모냐? 왜 하필 이 자산이냐? 이 세 개 질문이 우연이라고 보시겠어요? 이 세 개의 왜 하필을 풀려면 지금 백악관에 걸려있는 정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그럼 그 시간표를 열어봅시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이 판을 다시 짜는 자리예요. 트럼프한테 이 선거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하원을 잃으면 남은 임기 내내 탄핵 위협하고 예산 발목 잡기 사이에서 정치 자원을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이기면 좋은 선거가 아니고 져서는 절대 안 되는 선거인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 선거에서 어떤 표를 지켜야 하냐? 여기서 크립토 유권자가 등장해요. 미국 성인 30% 가까이가 크립토를 만져봤다는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흩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있고 공화당 지지도 있고 무당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 딱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지갑 안에 든 자산 가격이에요. 이 그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념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 곡선입니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크립토 관련 움직임들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복수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진영은 크립토 우호 발언을 반복해서 내놓았고 크립토 기업들과 접점을 늘려왔고 크립토 관련 인선에서도 우호적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크립토 슈퍼팩 자금이 미국 선거판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크립토 슈퍼팩 얘기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미국 크립토 산업 자체가 정치자금 파이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크립토 관련 슈퍼팩들이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움직였다는 관측이 복수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크립토 규제의 우호적인 후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이념표가 아니라 산업표예요. 그리고 산업표가 특정 자산 가격 곡선하고 붙기 시작하면 그 자산 가격이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정책 이벤트예요. 그런데 시간표 위에 하나로 올려놓고 보면 중간선거 앞으로 흐름을 만드는 시퀀스가 보입니다. 시장 관계자들도 이 그림을 이미 읽고 있어요. 중간선거 전에 늦어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크립토 시장 일각에서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표는 트럼프 쪽으로 안 간다는 계산이에요. 이거 트럼프한테는 정치 시나리오가 아니고 정치 리스크 계산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한국 안에서는 거의 안 다뤄지고 있는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트럼프가 크립토표를 신경 쓴다는 그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봅니다. 메커니즘 하나씩 풀어볼게요. 백악관이 크립토 우호 발언이나 행정명령이나 인선을 내놓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이 이걸 우호적 시그널로 소화해요. 자산 가격이 반응합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가 정리돼가는 자산에서 반응이 예민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시각이에요. 그럼 크립토 보유자들이 지갑 안에서 이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학습해요. 이 정부에서는 크립토가 산다. 그리고 표가 이동합니다. 이 사이클을 트럼프 진영은 앞으로 10달 동안 최소 몇 바퀴 돌려야 합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크립토 규제 강경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 계산 한번 해보면 명확해요. 하원 몇 석이 걸린 격전지에서 크립토 유권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카운티가 몇 개나 되냐.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자릿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두 자릿수 카운티. 이게 하원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우호 스탠스는 트럼프한테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산수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표라는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거위배 가르는 짓 규제 강경으로 방향 튼다든가 이런 선택지는 지금 트럼프한테 없어요. 오히려 알을 더 자주 낳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하필 XRP가 이 얘기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냐? 시장 시각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정리됐다는 해석, 기관 자금이 붙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관측,
그리고 결제나 국제 송금 유스케이스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 이런 조건이 겹치면 XRP는 트럼프의 크립토 전략에서 보여주기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관 자금 얘기가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 표만으로는 이 시장이 정치 자원으로 안정화되지 않거든요.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가격 곡선이 정치 시간표에 맞춰 관리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시그널을 계속 흘려서 기관을 붙이는 게 필수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그림, 미국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상식처럼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주요 외신에서도, 크립토 전문 매체에서도, 심지어 정치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 제도권 매체 지면에서 이 그림이 각도로 정리된 기사, 여러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격차 왜 생기는지 다음에서 봅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각도가 안 나올까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한국 크립토 규제 환경이 오랫동안 투기 억제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크립토를 정치, 경제, 자산으로 다루는 훈련 자체가 부족합니다. 둘째, 미국 크립토 정치 지형은 한국 제도권 정치부 기자의 커버 범위 밖이에요. 셋째, 한국 크립토 매체는 대부분 자산 가격 뉴스 중심이거든요. 미국 정치 시간표를 붙여서 해석하는 파이프가 약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국 시장 정보 파이프가 지금 이 흐름 앞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진영은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우리 정보 시장은 어제 자가격 마감 뉴스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한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크립토를 정치, 경제, 자산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이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여전히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프레임이 중심이거든요. 그 프레임 자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프레임만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림을 한국 시장에 번역할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립토 커뮤니티 어딘가에서 아니면 트위터 어느 스레드에서 뭔가 지금 이 시장이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감각을 느끼셨다면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못 본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그 각도로 정리해 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 왜 무서우냐? 자산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은 그대로 손익 격차가 됩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는 이 그림을 상식으로 알고 진입 시점을 계산해요. 한국 개인 투자자는 같은 시장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정치 시간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격 차트만 봅니다. 같은 자산인데 한쪽은 왜 오르는지 알고 사고 한쪽은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손절 시점도 익절 시점도 이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미국 개인 투자자는 트럼프 진영에서 크립토 관련 정책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진입 시점을 계산합니다. 그 이벤트가 실제 발표되면서 가격이 반응하면 그 사람은 준비된 매매를 해요. 한국 개인 투자자는 같은 이벤트가 발표된 뒤에 국내 매체를 통해 뒤늦게 소식을 받고 이미 가격이 움직인 뒤에 진입합니다. 같은 이벤트 같은 자산인데 진입 타이밍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벌어져요. 그 갭이 그대로 손익 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의 가장 무거운 부분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XRP가 오르는가를 물어왔는데 사실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 시장을 살리는데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이 진짜인 이유. 트럼프가 크립토 흐름 만들기에 실패한다는 건 크립토 유권자 30% 근처가 표에서 이탈한다는 뜻이고 그건 중간선거 하원판이 뒤집힌다는 뜻이고 그건 트럼프 정부의 남은 3년이 완전히 다른 정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원을 잃는다는 게 트럼프한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짚어드리면요. 국경정책, 감세정책, 규제 완화 정책, 외교안보 예산, 트럼프의 핵심 어젠다 전부가 하원 예산 통제권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원이 뒤집히면 이 어젠다들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크립토표는 크립토 시장을 살리기 위한 카드가 아니에요. 자기 정부 전체를 살리기 위한 카드예요.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뭐라고 물었냐면요. 성인 3명 중 1명이 붙어 있는 그 시장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하고 왜 연결되냐. 이 얘기를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겠냐. 이게 오프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 질문 자체가 반쯤은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트럼프가 크립토 시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구조, 왜 한국 안에서만 정치 이슈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가? 처음엔 XRP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국 정보시장의 얘기였던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핵심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 크립토 정치 시장에서 트럼프의 계산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림이에요. 워싱턴에서 일하는 정치 컨설턴트도 알고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도 알고 실리콘밸리 크립토 투자자도 압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없어요. 한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그 아이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그 감각, 뭔가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뭔가 우리가 못 보는 게 있다는 그 감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지금 느끼실 겁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각이 정보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 경우예요. 그럼 이 구조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이 중간 선거 넘어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위험이 발생하냐? 마지막 층에서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XRP 한 종목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크립토 시장을 정치 자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붙는 자산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얘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얘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반대 얘기, 이런 흐름 하나하나가 다 정치 자원 확보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왜 크립토를 넘어가느냐? 트럼프의 크립토 전략은 밑바닥에서는 미국 달러 패권 유지 전략하고 연결돼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미국 달러 표시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이게 글로벌 결제에 퍼지면 사실상 미국 달러의 사용 범위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트럼프 진영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반대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산업 정치 얘기인 동시에 통화 패권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통화 패권 재편의 흐름밖에 아니에요. 이 흐름 위에 얹혀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중간 선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2028년 미국 대선이 그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 지금 짜는 크립토 시간표는 최소 3, 4년짜리 그림이에요. 그걸 원자료의 표현대로 말하면 구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조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 시간표가 깨지면 구조도 깨져요. 이 리스크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이게 한국 개인 투자자한테 뭐냐? 여러분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있든 아직 안 들어와 있든 이 흐름은 이미 여러분의 자산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크립토 정치 시간표가 글로벌 크립토 가격 곡선을 만드는 시대에 한국 개인 투자자는 그 곡선 위에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곡선의 원본을 못 읽으면 곡선 위에서 이유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금융당국, 한국 크립토 관련 부처들 이 흐름을 보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개인 투자자한테 이 그림을 어떤 언어로든 정리해서 던져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거예요. XRP 가격은 지금 미국 정치의 시간표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이 시장은 정치 자원이고 시장 자체가 정치 리스크 흡수기예요. 그런데 진짜 물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정치 시간표가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 뜻대로 안 나왔을 때, 아니면 크립토 정책 하나가 예상 밖에서 꺾였을 때, 한국 개인 투자자는 그 흔들림을 어디서 미리 읽고 대응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얘기 여러분한테 뭘 사라 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어떤 렌즈를 하나 더 껴야 하는지 그 렌즈에 대한 얘기예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트럼프 진영이 다음 카드로 뭘 꺼내는지, 그리고 그 카드가 한국 개인 투자자한테 어떤 각도로 도착하는지 이거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 추적 같이 하실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구조는 이미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구조를 보는지 그 구조가 우리를 만드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